지시봉 들고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정면 돌파. 취임 첫날부터 용산. 그러니까 임시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치 않겠다라고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흔히 역대 정부들도 YS,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검토를 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비판 때문이었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단 하루도 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의 대안은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구역은 국가안보지휘시설 등이 잘 구비되어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까? 아까 요게 국방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합동참모본부 청사입니다. 요거는 근무지원단입니다. 이 바깥으로 해서 특정기지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주거 공간이라든가 뭐 야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설들이 있었고, 국방부 두내 이 구역 역시도 개방을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요 청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백악관 같이 낮은 담을 설치하고 여기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얼마든지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직접 제가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 역시도 1층에 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이 조감도의 지시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대 청와대는 기자실과 비서동이 별개로 운영돼 왔습니다. 흔히들 춘추관이라고 해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청와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춘추관 안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를 출입해도 대통령을 보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측이 밝힌 이 용산 집무실 시대에서는 당선인과 기자들이 한 건물에 근무를 해서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1층 기자실로 가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PT와 관련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소통, 강행, 조감도 앞에서 대본 없이 직접 PT, 즉문즉답 형태 20개 질문 답변, 누리꾼들의 반응. 새롭다.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작대기라고 어떤 국민이 표현하셨군요. 지시봉이죠, 지시봉. 짝대기 들고 나와 설명하는 거 처음 보는 듯하다. 직접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노력은 인정해야 된다. 반면 공약 밀어붙이기 위한 행동이다. 용산 간다고 소통 많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도 답변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혹시 용산으로 가는 게 무속 관련 이유는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선인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여유 있게 답변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용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좀 급하게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무속은 뭐 민주당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용산 문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화문 청사는 그게 안 돼 있고요.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립니다.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광화문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대변인, 네. 그러면
선거 유세 때 국민들 앞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의 정부 청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복잡함, 안보상의 취약함, 또 청와대를 100% 개방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 등등 이유 때문에 광화문 정부 청사는 아예 배제가 된 겁니까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이 된 겁니다. 이제 5월 10일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 바로 이곳 광화문 채널A 인근에 있는 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용산에 방금 전에 봤던 조감도의 그림, 물론 저 조감도처럼 공원이 완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국방부 청사가 있는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이 물리적인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선인의 의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구중궁궐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저 청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앞쪽으로 차를 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막혀서 사실상 갇혀 있는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공산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저 용산에 그리고 청와대 밖에 나와 있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기자들과 또 청와대에 있는 이제 청와대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의 참모진들과 외부의 전문가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 탈권위 시대를 열겠다는 예. 당선인의 의지가 제대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저 직접 지시봉을 잡고 예. 대통령 당선인이 무언가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상세히 프레젠테이션 했던 모습은 저는 기자 생활하고서 여러 번 대선을 치러봤지만 처음 보는데 자, 이런 직접 지시봉을 잡게 된 계기는 뭡니까,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서 용산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광화문에 있는 외교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냐를 두고 예. 많은 언론의 궁금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수위 기간 동안 가능하겠냐는 여러 혼란적인 상황들이 지난해 보도를 통해서 한 일주일 정도가 이어졌던 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혼란의 상황들을 단호하게 매듭짓고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당선인의 의지를 피력하고 예. 왜 이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국민들께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또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답변하는 소통의 과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김은혜 대변인이나 뭐 필요하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거는 당선인이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부분입니까, 그럼? 당선인이 직접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보시면 저기에 뭔가 예정된 원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존재하지는 않죠. 네. 처음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왜 용산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까지도 전부 다 받아가면서 예. 당선인이 직접 설득하고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 모두 중계가 됐기 예.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파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요. 네, 광화문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여러 검토를 해봤지만 여기에서 시민들께서 초래될 수 있는 불편들을 고민했을 때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애당초의 공약 취지를 훨씬 더 잘 구현할 수 있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 좀 성급하고 무리해서 이 청와대에 대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어제 당선인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 하나가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역대 정부도 다 추진하려고 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혔죠. 당선 이후 가장 추진력 있고 실행력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이때에 만약 이 일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청와대 이전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청와대 일단 들어가면 주저앉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청와대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공간 활용해서 일하면 편하고 안락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숱한 대통령들이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탈권위 대통령을 꿈꿨으며 이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구하려고 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통해서 차차 하나하나씩 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